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다시 내일부터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인데 특히 일요일에는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옷 든든히 입으셔야 하고요. 우산도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낮이 되면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저녁이 되면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경북 남부에서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다가 경북 남부 지방은 낮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17호 태풍 매기가 중국 남부지방에서 소멸되면서 방출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요. 10월 2일인 일요일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비는 개천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 시기와 지역은 태풍 차바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21도, 경주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늘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모두 20도입니다. 오늘은 동해 남부 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중부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개천절에는 비가 내리면서 야외 활동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관찰할 수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어제 포항에서 준공됐습니다. 신약 개발 등 신산업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길이 1.1km에 면적은 36,000제곱미터. 세상에서 가장 크고 정밀한 현미경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준공됐습니다. 기존의 3세대 방사광 가속기에 비해 1억 배 밝은 빛으로 천조분의 1초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움직임과 나노 물질을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 개발입니다. 암과 같은 질병 치료와 신약 개발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세대가 마치 백화점식의 설비라면은 4세대는 아주 특정한 분야에서 아주 깊이 파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그런 명품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설비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준공식에서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과학기술의 심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포스텍과 여러 연구기관, 포스코 창조혁신센터와 가속기가 결합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학 반응을 비롯해서 그동안 인류가 풀지 못한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미래 신산업 선점의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보육기업과 센터 직원 등을 격려했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만드는데 5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고 국비와 지방비 4,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가속기 사업 주관기관인 포스텍은 주요 가속기 부품을 국산화시켜 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렇게 개발된 부품은 미국과 인도 등 해외 가속기 현장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 컨설팅 결과 후판 설비 추가 감축과 강관업체 통폐 합의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철강협회가 보스턴 컨설팅그룹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 세계 철강 수요는 오는 2030년까지 연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중국이 생산을 줄여도 2020년에 7억에서 12억 톤의 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냉연 강판 등 판재료는 미래 소재 개발과 수출 기반 확대, 후판은 설비 감축, 철근 현강은 수익성 개선, 강관은 기업 간 자발적 재편 등 제품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도 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온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의 식사 자리 등이 어렵게 되자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제안과 설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시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소들도 당분간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와 홍보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특히 김영란법의 핵심 잣대인 직무 연관성을 두고 해석에 혼선이 있어 앞으로 법 시행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으로 경주의 관광산업 등 지역 경제가 입은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절박해지자 경주시와 관광업계, 소상인들이 경주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관광지로 꼽히는 경주 보문 관광단지. 호텔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주요 관광 명소마다 중국인 관광객들만 간혹 눈에 띕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됐지만 무엇보다 관광도시인 경주의 이미지가 추락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약률이 95% 이상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30% 예약률입니다. 그러니까 캔슬이 한 60%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는 다른 그 조그만한 업체랑 틀리게 행사가 위주인데 행사가 거의 전멸 상태로. 호텔 등 숙박업계가 예약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연스럽게 인근 상권의 매출이 줄고 이로 인해 농수산물 소비까지 멈춰 지역 경기가 올스톱 상태로 위축됐습니다. 상황이 절박해지자 경주시와 관광업계는 경주의 안전성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의 호텔 10곳과 유스호스텔 27곳, 청소년 수련원 2곳 등 39개의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시설물 39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이 끝나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경주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서 관광객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0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숙박업소와 관광지 요금을 10에서 50% 할인하고 도로공사 코레일과 고속도로 통행료, KTX 승차권 할인도 협의 중입니다. 경주 지역 관광업계는 정부와 공기업 행사의 경주 개최와 관광도시 경주의 안전성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경주를 검색하면 지진이 연관 검색어로 나올 정도로 경주 시민들이 쌓아온 관광도시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진으로 농업용 저수지 1개가 파괴되면 하류 피해액이 최고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현권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4대강 수계저수지 30곳에 대한 지진 안전율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6곳을 비롯해 23개 저수지가 허용치 1.1을 밑돌아 지진에 취약했습니다. 안전율이 낮은 저수지는 제방이 붕괴하면 피해 규모도 큰데 도시 저수지의 안전율은 1.4인 반면 노후화가 심한 농촌 저수지는 1.8로 안전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계 근무하는 군 장병들은 지금까지 피폭 검진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전국 4개 원전에 8만 3천여 명의 군 장병들이 출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방사능 피폭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울원전에 주둔한 해군 부대는 지난달 3일 장병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 여부 검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군 장병들은 발전소 내부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지 않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다만 관련 부대에서 요청한 만큼 피폭 검사 시행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세일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포항 중앙상가에서도 실개천 쇼핑축제가 개막됐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할인과 함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데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에 다소 활기가 넘칩니다. 의류 등이 최대 80%까지 할인되는 15개 임시 매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제법 이어집니다. 티셔츠 애기들 거 2개 샀거든요. 샀는데 안에 거보다는 여기가 싸기도 하고 디자인도 뭐 거의 비슷하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거리 50여 개 점포는 브랜드 세일 혹은 자체 할인과 함께 기념품과 경품권을 제공합니다. 거리 곳곳에는 프리마켓 20여 개가 참여해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도자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핸드메이드 제품과 체험을 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중앙상가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상가 거리와 서울 가로수길, 광주 충장로 등 전국 4곳이 산업통상부 공모를 통해 이번에 쇼핑 축제 거리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먹거리 장터와 함께 색소폰 공연, 디제잉 쇼 등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난 7월 66개 점포를 사후 면세점으로 지정한 뒤 가장 큰 행사. 상인회는 축제와 사후 면세점이 상가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인들이 2천여만 원의 그 기금을 모아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좀 더 가까운 우리 중앙상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시는 내년에 야시장 거리 공모에 나서는 등 침체된 중앙상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피나는 노력이 더해지지 않는 한 상가 활성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제14회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와 제40회 성류문화제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울진 엑스포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인 금강송을 주제로 한 이번 송이축제는 관광객들이 고가의 송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송이 경매와 깜짝 할인 이벤트를 대폭 늘렸고 고품격 예술 공연도 마련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금강송 최대 군락지인 금강송면 소강리에서 울진 금강송 숲길 탐방과 송이 산지 채취 등 체험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송이와 능이 생산이 급증하자 산림의 무단으로 들어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덕 구규림관리소는 이번 주 들어 임산물 불법 채취 사범 4건을 신고받아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구규림 등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규림 관리소 관계자는 송이 2-3개를 절취했다가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며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도 의회 임시회가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 3명이 해외에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받아 간 건데 경주시 의원 6명도 동행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길래 지진 피해나 사드 배치 같은 현안을 제쳐두고 그것도 회기 중에 나간 걸까요? 이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외 여행을 떠난 경북도 의원 3명은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 박성만 위원 등 3명입니다. 방문지는 베트남 호찌민, 28일부터 오는 4일까지 7일 일정입니다. 영주 출신 박성만 의원의 주도로 영주시 의원 6명도 함께 갔습니다. 호찌민에서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에 영주 농특산물을 홍보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행사에는 경상북도도 홍보부스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제문화 엑스포가 부과됐고 특히나 우리 영주에 인견하고 홍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 MOU도 성사를 시키고 오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갖고 와 의회에 제출한 A4 용지 한 장의 초청장은 현지 교민 잡지사 대표 명의로 돼 있습니다. 한국의 날 행사는 도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현지 교민 잡지사 대표가 기획해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더구나 박성만 의원은 경비 152만 원을 세비로 받아갔습니다. 나머지 2명은 사비로 갔지만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저한테 엑스포 간격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집행 잔액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독일하고 김창호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건 안 된다. 우리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 무리하게 해외 연수를 떠난 영주시 의원들도 문제지만 민간 행사에 공식적 초청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아 회기 중에 해외에 나간 도의원들에 대해서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경북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는 경주 지진 피해와 사드 배치 등 긴급한 지역 현안 문제로 모든 해외 공무 일정을 취소해 이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경주시 안개호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함에 따라 대구 경북 조류경보제 대상 8곳이 모두 평상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17일 안개호에 127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기온이 떨어져 남조류 세포수가 감소해서 녹조 현상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낙동강의 수질 예보제 4개 구간도 평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동안 극심했던 녹조 현상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상북도는 5어사 목조석가 열애좌상과 경주 여주이시 수졸당파 문중고문서 등 3건을 도 유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포항 고석사 석조열애의좌상 등 3건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6건의 문화유산은 예고 절차를 거쳐 차기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안동 서학사 목조 아미타 열애 3존상 등 2건을 도 유형문화재로 영덕 난고종택 영산가항 및 가고 등 4건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해 경상북도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700전을 포함해 모두 2,024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바로 한우입니다. 가뜩이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우 관련 산업이 된서리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추석부터 한우 고기 시장의 이상 징후는 시작됐습니다. 지역 농축협 축산물 판매장에서 한우 매출액이 많게는 20%가량 줄어든 겁니다. 명절 선물 세트 수요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개인 간에 우리가 정된다고 이래 그걸 선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추석 그때 적용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나갔다 그러세요.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는 법이 시행되면서 더 걱정입니다. 식당가에서 3만 원 이하의 메뉴를 내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식사와 선물 세트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약 문화가 없어지는 것 같고 모임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이감하고 고깃집이 대박이 나야 될 시즌에 송이조차도 지금 도매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우 농가들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려는지 모르지만 농가에서는 아주 큰 부담입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축산 강국들과의 잇따른 FTA 체결로 수입산 소고기가 시장을 잠시 갈 거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40%까지 떨어진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이 10년 뒤에는 30% 초반까지 떨어져 앞으로 시장 자체를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한우 소비 기피 현상에다 수입 소고기에 대한 관세율도 해마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입 고기라든지 수입 품종에 일이 맞춰지게 되면은 우리 진토부리 우리 고기는 앞으로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FTA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엎친 데 겹친 한우 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취약 지역에 대한 일제 접종 및 검사와 과거 감염 항체가 발견된 농가에 대한 특별 관리, 축산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2단계인 내년 1월 9일부터 5월 말까지 과거 발생 지역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정기 점검과 소규모 농장에 대한 상시 소독, 도축장과 사료 공장에 대한 정기 소독, 백신 접종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옷 든든히 입으셔야 하고요. 우산도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낮이 되면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저녁이 되면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경북 남부에서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다가 경북 남부 지방은 낮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17호 태풍 매기가 중국 남부지방에서 소멸되면서 방출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요. 10월 2일인 일요일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비는 개천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 시기와 지역은 태풍 차바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21도, 경주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늘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모두 20도입니다. 오늘은 동해 남부 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중부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개천절에는 비가 내리면서 야외 활동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